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충격적인 주제를 다뤄보려 합니다. 제목 그대로 한국인 은퇴자들은 왜 필리핀과 태국에 미쳐버렸을까요? 단순히 따뜻한 날씨와 저렴한 물가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뒤에 우리가 감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진짜 이유가 숨어 있을까요? 많은 한국 남성들은 은퇴 후를 생각할 때 한국에서는 힘들지만 동남아에서는 천국 같은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막연한 희망을 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따뜻한 햇살이 쏟아지고 수영장에서 가볍게 몸을 풀고 저녁에는 해변가에서 시원한 맥주 한 잔을 마시며 여유를 즐기는 모습. 이런 장면은 누구나 한 번쯤 상상해 본 낙원일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필리핀과 태국일까요? 바로 돈, 사랑, 자유 이 세 가지 때문입니다. 이 나라들에서는 한국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돈입니다. 한국에서 월 300만 원으로 살면 빠듯합니다. 집세, 관리비, 식비, 교통비, 병원비까지 감당하다 보면 한 달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태국과 필리핀에서는 다릅니다. 똑같은 돈으로 훨씬 여유 있는 생활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태국 방콕 외곽이나 필리핀 세부에서는 월세 50만 원만 내면 수영장이 딸린 아파트를 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부를 두는 것도 가능하고 매일 마사지샵에 가도 큰 부담이 없습니다. 한국에선 상상하기 힘든 라이프 스타일이죠. 두 번째 이유는 사랑과 환상입니다. 은퇴 후 한국에서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상대를 만나기도 힘들고 설령 만나도 결혼이나 책임에 대한 무게 때문에 쉽게 다가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동남아에서는 다릅니다. 실제로 많은 한국인 은퇴자들이 말합니다. 한국에서는 나 같은 사람 아무도 안 봐주는데 여기 오니까 젊은 여자가 내 옆에 있어준다. 태국이나 필리핀 여성들이 외국인 남성과 동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국 남성들에게는 제2의 연애 같은 느낌을 주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엔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그 관계가 사랑이 아니라 경제적 계약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돈이 있을 때는 함께 지내지만 돈이 떨어지면 관계도 끝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처음에는 연애 같은 설렘이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이 드러나는 것이죠. 세 번째 이유는 자유와 해방입니다. 한국에서의 은퇴자들은 늘 아버지, 남편, 노인이라는 사회적 틀 안에 묶여 있습니다. 하지만 동남아에서는 달라집니다. 그냥 한 명의 외국인으로, 심지어 사장님으로 대접받습니다. 아침부터 정장을 입고 출근하지 않아도 되고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유로운 옷차림, 여유로운 생활, 새로운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은퇴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얻은 듯한 착각을 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이 세 가지 이유가 행복한 은퇴 생활로 이어질까요? 아니면 달콤한 미끼에 불과할까요? 지금부터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떤 사람은 천국을 살고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필리핀으로 떠난 어씨의 이야기입니다. 어씨는 평생 직장 생활을 하다가 60세에 은퇴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라면 200만 원으로 빠듯하게 살아야 했지만 필리핀에서는 그 돈으로도 왕처럼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짐을 쌌습니다. 그는 한국의 오래된 아파트를 팔아 약간의 목돈을 만들었고 그 돈으로 필리핀 세부에 작은 콘도를 구했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 그의 생활은 완벽했습니다. 아침이면 콘도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고 점심엔 해산물 요리를 먹고 저녁이면 바닷가에서 맥주 한 잔. 그는 매일같이 친구들에게 이게 진짜 천국이다라고 자랑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현지에서 20살 이상 어린 여성과 함께 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 필리핀에서는 그게 가능했습니다. 그녀는 늘 웃으며 그를 챙겨주었고 어씨는 마치 다시 청춘이 돌아온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의 외로움, 노인 취급받던 일상이 모두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곧 드러났습니다. 처음에는 작고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녀가 돈을 자꾸 요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휴대폰을 바꿔달라. 가족이 아프니 돈을 좀 보내달라.
집안에 일이 있으니 도와달라. 어씨는 처음에는 기꺼이 돈을 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요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결국 한 달 생활비의 절반 이상이 그녀와 그녀의 가족에게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씨는 건강 문제를 겪게 됐습니다. 고혈압으로 병원에 갔는데 국제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그는 치료비 폭탄을 맞았습니다. 한국에서는 건강보험 덕분에 부담 없었지만 필리핀에서는 모든 걸 현금으로 내야 했습니다. 수백만 원이 순식간에 빠져나갔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돈이 줄자 그토록 사랑스럽던 그녀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예전처럼 웃어주지 않았고 결국 다른 남자와 떠나버렸습니다. 어씨는 한순간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돈도 건강도 사랑도. 결국 그는 빈손으로 한국에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가 남긴 말은 씁쓸했습니다. 여기가 천국인 줄 알았는데 결국 지옥이었다. 반면 태국으로 간 B씨의 이야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B씨는 은퇴하기 전부터 몇 년 동안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그는 태국어 학원을 다니며 기본적인 대화를 배웠고 국제보험에도 가입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태국 현지에서 운영할 수 있는 작은 카페를 준비했습니다. 직접 일하지 않아도 직원들이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두고 자신은 관리만 하는 구조였죠. 그의 하루는 이렇게 흘렀습니다. 아침에는 수영장에서 운동을 하고 점심엔 카페를 들러 매출 보고를 확인합니다. 오후엔 영어 과외를 받거나 마사지를 받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에는 현지 친구들과 삼겹살 파티를 하며 웃음을 나눴습니다. 그의 생활비는 한국에서보다 훨씬 적게 들었고 매달 300만 원의 순수익이 고정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 나이에 이렇게 여유롭게, 이렇게 젊게 살 줄 몰랐다. 어씨와 B씨의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극명해졌습니다. 어씨는 필리핀에서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현지 언어를 몰라 은행 업무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병원에서는 늘 불안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곁에 있던 여인이 떠난 뒤 그는 완전히 혼자가 됐습니다. 현지 친구도 한국인 커뮤니티도 가까이 하지 못한 그는 결국 방에만 틀어박혀 한국 TV만 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천국 같던 필리핀이 점점 감옥처럼 느껴졌던 겁니다. 돈은 빠르게 줄어들었고 건강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가진 돈을 거의 다 쓰고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나이 많은 그를 다시 고용해줄 직장은 없었고 남은 건 텅 빈 통장뿐이었습니다. 나는 낙원을 꿈꾸며 갔는데 결국 빈손으로 돌아왔다. 이것이 그의 결론이었습니다. 반대로 태국에서의 B씨는 날이 갈수록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는 매달 고정적인 수익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도 남았고 남는 돈은 저축하거나 다시 투자했습니다. 직원들과의 관계도 좋았습니다. 그는 직원들에게 소소한 복지를 제공했는데 예를 들어 가족 행사에 유급 휴가를 주거나 아이들 학용품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덕분에 직원들은 충성스럽게 일했고 가게는 더 안정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B씨의 생활은 단순히 싸서 좋다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그는 매주 두세 번 마사지를 받으며 몸을 관리했고 피트니스 센터에서 개인 트레이너와 운동을 했습니다. 심지어 저렴한 비용으로 영어와 태국어 과외까지 받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엄두도 못 낼 고급 라이프 스타일을 태국에서는 여유롭게 즐길 수 있었던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는 외롭지 않았다는 겁니다. 현지 커뮤니티 모임에도 꾸준히 나가고 외국인 친구들과도 활발히 어울렸습니다. 주말이면 다 같이 모여 바비큐 파티를 열거나 근교 여행을 떠나곤 했습니다. 그는 늘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국에 온 게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사랑의 환상이 은퇴자들에게 얼마나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느냐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늙은이로 불리던 사람들이 이곳에서는 누군가의 연인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 그것만으로도 많은 은퇴자들이 가방을 싸들고 동남아로 향합니다. 실제로 현지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흔합니다. 한국인 65세 은퇴자가 필리핀 세부에서 25세 여성과 동거한다.
한국에서는 뉴스에 날만한 이야기지만 세부에서는 일상입니다. 태국 파타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밤마다 바바 거리에서 나이든 외국인 남성과 젊은 현지 여성이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듣는 사람마다 다르게 다가옵니다. 어떤 이는 부러워하고 어떤 이는 경멸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은퇴자 본인이 살아있다는 감각을 되찾는다는 점입니다. 나이를 먹으며 잃었던 남자로서의 자존감을 다시 느끼는 순간 그는 비로소 동남아를 떠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모든 관계가 다 아름다운 건 아닙니다. 젊은 여자친구와의 관계가 단순한 연애가 아니라 돈을 매개로 한 거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지에서 흔히 들리는 사례는 이렇습니다. 매달 50만 원을 생활비로 주기로 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 알고 보니 다른 외국인과 같이 살고 있었다. 혹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돌봐줄 거라 생각했는데 돈이 없으니 손을 놔버렸다. 이건 결코 드문 이야기가 아닙니다. 언뜻 보면 달콤하지만 실상은 씁쓸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가짜는 아닙니다. 철저히 준비하고 언어와 문화를 존중하며 현지 사회와 어울릴 줄 아는 사람들은 실제로 안정된 관계를 맺습니다. 비씨처럼 말이죠. 그는 젊은 여성과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나이를 존중하며 같은 라이프 스타일을 공유하는 동반자를 찾았습니다. 이 차이가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한국에서는 단절된 연애와 사랑의 기회가 동남아에서는 다시 열립니다. 하지만 그 문을 어떤 방식으로 열느냐에 따라 그것은 낙원의 문이 될 수도 지옥의 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씨의 실패와 B씨의 성공은 단순히 돈이 많고 적다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준비였습니다. 어씨는 물가가 싸다는 막연한 기대만으로 떠났습니다. 언어를 배우지 않았고 국제보험도 들지 않았으며 비상계획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작은 문제가 큰 위기가 되었고 결국 삶 전체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반면 B씨는 치밀했습니다. 출국 전부터 태국어를 배우며 기본적인 생활 언어를 익혔습니다. 국제보험에 가입해 의료비 리스크를 줄였고 은퇴 후에도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을 설계했습니다. 또한 그는 사회적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알았기에 현지인들과도 외국인들과도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 준비 덕분에 그는 불안이 아닌 안정, 외로움이 아닌 풍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 두 사례는 우리에게 명확한 교훈을 줍니다. 은퇴 후 해외 생활은 낙원도 지옥도 될 수 있습니다. 같은 나라, 같은 도시, 비슷한 나이에도 어떤 이는 행복을 누리고 어떤 이는 고통 속에 무너집니다. 그 차이를 만든 건 돈의 액수가 아니라 준비의 태도와 시스템이었습니다. 결국 해외 은퇴 생활에서 성공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언어와 문화 적응. 최소한의 회화 능력과 문화 이해가 없다면 모든 순간이 장벽이 됩니다. 둘째, 재정 계획과 의료 대비. 국제보험과 긴급 자금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셋째, 사회적 관계. 고립은 지옥을 부르고 관계는 천국을 만듭니다. 이 극명한 대비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태국과 필리핀은 그 자체로 천국도 지옥도 아닙니다. 그곳을 천국으로 만드는 것도 지옥으로 만드는 것도 결국 나 자신의 준비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씨는 준비 없는 은퇴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보여줍니다. 그는 낙원을 꿈꿨지만 결국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반대로 B씨는 치밀한 준비가 어떻게 천국을 열어주는지를 증명했습니다. 같은 태국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산 두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경고이자 교훈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은퇴 후 삶을 어떻게 그리고 있습니까? 따뜻한 나라에서 여유를 즐기고 싶다는 꿈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입니다. 언어를 배우고 재정을 설계하고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준비가 없다면 낙원은 지옥으로 바뀌고 준비가 있다면 같은 낙원은 천국이 됩니다.
한국인 은퇴자, 왜 필리핀 태국에 미쳐버렸을까? 이 질문의 답은 단순합니다. 그곳은 기회이자 위험이 동시에 존재하는 땅입니다. 누군가는 천국을 살고 누군가는 지옥을 삽니다. 결국 그 차이를 만드는 건 우리 스스로의 선택과 준비입니다.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은 어떤 모습이길 바라십니까? 지옥 같은 후회가 아니라 천국 같은 안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준비한다면 그 꿈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은퇴 설계에 작은 불씨가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은 이야기를 준비하는 힘이 됩니다.